안녕하세요. 부동산 정보를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알려드리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의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전세 사기 그리고 깡통 전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아무리 잘 알아보고 또 철저하게 잘 지키고 준비해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전세 사기고 깡통 전세입니다. 공인중개사인 저도 최선을 다해서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거지 같은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법이 그렇습니다. 법만 잘 손질하면 서민들의 아파트, 원룸, 투룸, 빌라 이런 보증금들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하십니다. 이것만 잘 해도 누군가 다음 대통령 그냥 될 텐데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서민들만 계속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구독자님들 중에 높은 분들 있으면 이것 좀 꼭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이 서민들의 전세 보증금보다 우선이면 절대 안 됩니다. 많은 임차인분들이 집을 알아볼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사실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방법 잘 모르지만 공인중개사들이 어쩌고저쩌고 설명해 줍니다. 갑구, 을구, 근저당권이 어쩌고 이렇게 말해 주는데 알아는 듣지만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냥 부동산 아저씨, 아줌마 믿고 하시는 분들이 90% 이상입니다. 그럴수록 공인중개사들은 더 책임감이 강해져야 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저 스스로도 다시 한번 그렇게 다짐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세입자를 보호하는 계약을 진행해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집 깨끗한 집이에요.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집 깨끗한 집. 이거는 물론 실제로 집의 내부, 외부가 깨끗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다른 뜻으로는 근저당 없이 임차인이 1순위가 되는 그런 집이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근저당 없는 집에 잘 들어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내가 우선순위 요건을 모두 다 갖췄음에도 날벼락에 떨어지는 경우가 바로 세금입니다. 집주인의 국세 체납 등으로 국가에서 내가 사는 집에 압류가 들어오면 나는 1순위가 아닌 겁니다. 국가의 세금이 1순위가 됩니다. 즉 집주인이 세금 안 내면 내가 아무리 잘 해도 세금을 먼저 갚고 남는 돈 있으면 그거 나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런 거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그때 알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말 까맣게 모르고 살았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미납세금 공매에 따른 임차보증금 미회수 내역 이런 걸 보면 1월부터 7월까지 이런 식으로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돈이 122억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누군가는 이런 식으로 피 같은 전월세 보증금을 못 받고 피눈물 흘렸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든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런 걸 미리미리 준비하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 실질적인 방법은 계약할 때 집주인한테 국세 완납 증명서를 받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저도 전세 거래하면서 10건 중에 1개 정도 이런 거 할까 말까입니다. 이게 집주인의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할 때 이걸 집주인에게 요구를 못합니다. 강하게. 만약 이걸 강하게 요구하면 집주인이 기분 나빠서 계약 안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가 뭔데 나를 못 믿고 이런 거를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너 아니더라도 세입자 많어 이런 생각하는 집주인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인중개사가 나서서 국세 완납 증명서 가져오세요 이 말 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도 주위에 너무 많고 집주인의 갑질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를 귀찮게 하는 부동산이랑은 일 안 하고 싶어 합니다. 내 말 잘 듣고 내 편 들어주는 그런 부동산하고만 일하려고 합니다. 이건 그냥 법으로 정해주면 아주 간단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국세 완납 증명서를 제출한다. 딱 이렇게만 하면 그래도 수많은 서민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 완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냐? 그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국세청의 미납 국세 열람 제도를 활용하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건 임대인의 동의가, 집주인 동의가 즉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있으나 마나한 제도입니다. 국회의원님들 사진 찍고 쇼하고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이런 법 좀 개정해서 서민들 좀 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현재 법이 개정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저 같은 경우에 중개를 할 때 임대인이 수상하거나 임대보증금이 또 과도하거나 선순위 근저당이 수상하게 잡혀 있다. 이러면 아예 중개를 안 합니다. 임대인이 수상한 경우는 그냥 느낌과 관상입니다. 제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아주 강하게 느끼는 부분이 바로 관상은 과학이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실 텐데 사람은 그냥 생긴 대로 논다는 말이 맞습니다. 느낌이 나한테 안 좋은 집주인이나 아니면 부동산 사장이 그렇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의 느낌을 믿고 피하시길 바랍니다. 내 전 재산을 느낌, 관상이 안 좋은 사람에게 절대 전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고 무슨 미신 같지만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살면서 나도 모르게 인식되어 온 이런 촉이라는 게 발동이 되면 아까운 집이라도 그냥 깔끔하게 그 집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임대 보증금이 과도하다는 건 주변 시세보다 비정상적으로 싸거나 비싸거나 뭐 이런 경우를 다 말합니다. 이 경우도 여러분이 꼭 피해야 됩니다. 세상에 싸고 좋은 거는 절대 없습니다. 임차인 좋으라고 저렴하게 세놓는 집주인들 저는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비싸다면 또 그 집주인이 욕심이 좀 많거나 그만큼 큰 돈이 지금 필요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하고 계약해서 좋은 일은 한 개도 없습니다. 큰 돈이 필요한 사람은 지금 현재의 재정 상황이 나빠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수상한 경우는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 3금융권 아니면 개인에 의해서 근저당이 잡힌 걸 말합니다. 요즘은 근저당이 있어도 보증금하고 합쳐서 전부 집값이 한 70% 미만이면 계약을 많이들 합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보험도 가입이 되는 정도 수준에서 공인중개사들이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근저당이 1금융권이 아니고 그 외라면은 일단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1금융권은 우리가 아는 그냥 일반적인 은행입니다. 그 외에는 다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저축은행 이런 거 별로 저는 추천 안 합니다. 그 외 현실적인 방법은 집주인의 직업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꼭 중요합니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일단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 국세나 이런 세금을 미납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국세 미납은 보통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될 때 많이 나옵니다. 사업하다 미납되는 세금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런 금액 이상 그걸 초월할 때가 많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들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해 합니다. 그런 것처럼 세입자도 집주인의 능력을 조심히 간파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직업이 없는 것 같거나 도저히 집주인 행색이 아닌 것 같은 경우에도 이거 아니다 싶으면 바로 피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또 바지 사장인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공인중개사가 그러면 지금 말한 것들 다 걸러주면 되지 않냐? 돈 받고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는데 저도 그러고 싶지만 저한테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그냥 법으로 국세 완납 미리미리 확인하게 해주면 아주 간단한 문제이고 또 세금보다 전세 보증금을 더 우선적으로 인정해주면 됩니다. 저도 앞서 말씀드린 현실적인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지만 제가 말해줘도 안 듣는 사람도 많고 또 가만히 있는 집주인을 좋은 집주인을 미리 나쁜 사람 만들어 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